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이 시간 통해서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제가 그 강서구 염창동에 네. 그 삼성 관음 아파트 32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앞으로 전망이나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요. 네네. 저희가 남편 회사가 서초 쪽이어서 이사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네. 그 서초 한신이나 네. 한빛 삼성 아파트 음. 예. 그다음에 또는 그 음현동에 서초 네. 힐스나 네이처 힐 아파트가 네. 이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게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현재는 염창동 삼성 관음 아파트에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지금 다른 데 전세 살고 있고요. 아, 보유만 네네. 하고 있어요. 임대를 놓으신 상황이고, 네, 그러면 네. 이 염창동 삼성 관음 아파트를 좀 전망에 따라 좀 매도해야 될지 이것부터 살펴보고 네. 그 이후에 서초의 네. 이 두 곳의 아파트와 또 우면동에 위치한 두 곳의 아파트를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 네 곳까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염창동 고맙습니다. 이야기 대표님과 나눠보실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를 포함해서 상당히 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검토하고 계시는 예, 거네요. 이 염창동의 관음 아파트, 삼성 관음은 오래되신 거예요? 원래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15년도에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2015년도에 구입을 해서 거주하다가 지금 이주를 하신 거네요? 2년 반 거주하다가 아, 그럼 현재는 이 주택은 이제 이거 1주택이신 거고요? 네네. 아, 그럼 뭐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실 것 같고. 2015년도에 구입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한 2억 정도 오르긴 했는데, 예. 근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그럼 이제 자, 예. 2015년도에 구입해서 2017년도까지 2억 정도의 가격이 올랐다고 이제 체크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17년대까지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땠어요? 많이 올랐죠. 예.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예. 이 삼성 관음의 2015년도 네. 이전에 시세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셨어요? 예.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상승 여력을 갖추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전체적인 상승폭과 함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같이 흐름을 타면서 특히나 이제 그 마곡지구의 접근성 또 등촌 열세권의 접근성을 갖추면서 그것들을 인정받다 보니까 가격 그 상승장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처분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럼 처분하는 건 언제예요? 항상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처분하면 내가 이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이 염창동의 이 특성이 네. 염창동의 특성이 원래는 이제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강한 실거주가 밑바탕이 돼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곳들은 강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 보합을 형성하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 처분 포인트를 잡고 싶다면 지금 참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서초동에 한빛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신, 예. 네. 같은 곳에 있는 두 개의 단지인데, 네. 한신, 그러니까 서초 한신이 그 남부터미널역에 있는 거 맞는 거죠? 네네. 네네. 자, 그럼 남부터미널에 있는 거하고 지금 서초역에 있는 거하고 지금 비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낫냐를 먼저 가려내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지역에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물론 남부터미널도 좋아져요. 남부터미널도 개발을 하고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네. 어디가 이제 더 좋아지는 거냐면 사실은 한빛 삼성 있는 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 단점이라면 이제 서초고등학교가 잠원동으로 이전합니다. 네, 이게 확정되면서 이 지역에 조금 단점으로 부각되긴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서초구에서 무슨 계획을 발표했냐면 지금 장제터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법조단지부터 해서 네. 강남 일대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안을 다시 수립을 했어요. 예.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네. 이 법원 단지가 지금 현재 여기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거든요. 예.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으면서 개발에 조금 제약을 받았어요. 네.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고도 제한도 조금 없애고 네.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지역 일대, 서초역에서 교대역 일대를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도심 재생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거를 발표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 물건 있는데 중심으로 도시가 지금 훨씬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쪽에 그 삼성타운 옆에 그 롯데하고 코롱 부지가 있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된. 예. 그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키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쪽가 더 접근성이 더 있고 어느 쪽이 더 시너지를 더 얻을 거냐면 한빛삼성이 더 시너지를 얻을 수밖에 네, 없어요. 네. 입지적으로. 예.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를 구분하면은 당연히 한빛삼성이고 네. 그다음에 또 어디를 또 보셨다고 그랬죠? 우면동 쪽, 예, 서초 힐스나 네이처힐 쪽. 예. 우면동이요? 네네. 우면동에 서초 힐스나 뭐 네이처힐, 예. 잠시만요. 우면동이면 그럼 서초 있으면은 자 볼게요. 네. 자 이제 여기는 그 새롭게 도심이 조성된 곳이잖아요, 그죠? 네네. 예, 요것을 보신 건데 자 전체적인 현재 그 입지 현재 상황이라든가 현재 활용 가치 측에서는 기 도심이 조금 더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기반 시설이 잘 네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수해요. 네네.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지역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과천에서 주암지구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도시가 지금은 조금 택지개발지구로서 그 우면 그 택지개발지구로서 약간 조금 네. 그 생소했다라면 그 외진 곳의 이미지가 강했다라면 네, 이 주암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도시로서의 면모가 확실히 커지는 곳으로 바뀌고 또 양재의 그 R&D 조성지구랑 바로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바로 예, 예. 직주 근접을 갖추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빛하고 이곳하고 비교한다라면 이쪽이 훨씬 더 나아요, 우면동이. 아,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네. 우면동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예. 결국은 그 염창동 걸 처분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염창동 처분 시기 지금 좋으니까 염창동 건 어차피 지금 거주하고 안 계시다며요, 거기에. 네네. 예, 그거 빨리 처분하시고 가격이 올랐을 때 처분하시고 여기는 네. 시기상으로 조금 더 한 5, 6월 정도 지켜본 이후에 진입하시면은 네. 딱 알맞지 않을까. 어차피 그거 파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요. 예. 필연적으로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가지고 계신 감사합니다. 아파트 매도하신 후에 우면동으로 이동해서 투자해 보시는 거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방송 시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송파구 가락동이요. 네. 예. 어떤 부동산 좀 보고 계세요? 아, 송파구 가락동 31-6번지인데요. 네. 예. 그쪽에 지역주택조합, 지주조합원이에요. 아, 네네. 예. 그런데 거기가 발전 전망이 있는 건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은 발전 가망이 없다면 처분하는 것이 나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송파 가락동의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상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네네. 가망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조금 더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전문가의 네. 의견 한번 여쭤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이 그 재개발이 아니라 이게 지금 지역주택조합 하는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조합까지 설립됐고요. 예. 네, 사업계획 승인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이게 가장 추진이 조합,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역주택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 확보예요. 네네. 토지 확보가 몇 프로 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토지 확보가 지금 85%가량 된 걸로 알고 자, 있습니다. 85%면은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네네. 왜냐면 95%가 돼야 토지 네. 확보가 95%가 되면 나머지 5%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 이거를 뺏어올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갖출 수가 있는데 아직 10%라는 네. 토지 확보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것이 사업이 진행돼서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남았다는 소리예요. 네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 오랜 시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0년 이상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네. 결국은 이 토지 소유권이 언제 확보되느냐가 최종적인 해결점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이 토지 소유권이 확보 안 되면요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내가 대체 투자들 다른 곳에 투자를 했을 때 대체 투자처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 크다라면 사실 이걸 보유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오랜 시간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내 집 마련이 주 목적이어서 이곳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오랜 시간 이걸 가지고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다른 곳에 투자처 옮겼다가 실질적으로 95%의 토지 확보 소유권이 됐을 때 그때 들어오셔도 늦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구입하신 게 보니까 지금 오금역하고는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구입하신 그 주택이 조금 뭐 오래된 거예요? 아니면? 아, 주택은 2008년도 준공된 그 빌라고요. 예. 아, 조금 오래됐네요. 그러면 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돈이 내가 여기에 묻어놓은 돈이 크게 나한테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 상태라면 모를까 잊어버리는 개념이 아니면은 처분하시고 네.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방송이나 아니면 세미나 시간에도 오셔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사업이 어떻게 갔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돼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재개발과 다른 점은 토지 소유권이 95% 이상 확보가 안 되면 절대 이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이거의 기준 이제 85%면은 상당히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갈아타서 다른 곳에 투자했다가 이곳이 정말 내가 관심 있게 들어가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면 그때 다른 방식으로 구사하시는 것이 훨씬 빠를 수도 있다라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더 나은 투자를 위해서는 지금 매도하시고 다른 투자처를 찾으셨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좀 잘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38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지금 청량리 쪽이랑 네. 그 동작구 상도동 쪽이랑 좀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네. 살 집을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네네. 실제로 일단은 거주하실 일단 투자로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실거주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추후에 좀 네네. 지나서 실거주까지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고 계신 건가요? 예예. 네, 그럼 지역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청량리 네네. 쪽 아파트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동작 상도동 쪽 아파트로 접근할 것인지 그 지역 이야기부터 네.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당장이야 투자 목적이지만 결국은 이제 실거주까지 하실 생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뭐 관심 있게 보셨던 단지들은 있으세요? 각각 지역에? 청량리 쪽은 이번에 그 65층으로 해가지고 예, 그 롯데캐슬이 5동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청량리역 바로 앞에. 예. 그쪽이랑 그리고 상도동 쪽은 또 상도역에 롯데캐슬. 아, 청량리 그 일반 4구역 분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4구역. 청량리 예, 4구역. 청량리 4구역하고 지금 상도동하고 비교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는 그냥 답이 그냥 나왔네요. 아, 자, 그래요? 청량리 4구역은 청량리 역세권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청량리 같은 경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네. 서울은 제가 오늘도 뭐 관문도시입니다 하면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큰 틀을 먼저 보면 서울의 도시계획은요. 네네. 첫 번째 3도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역 거점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 거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광역 거점이 7개의 광역 거점이 있는데 7개의 광역 거점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청량리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역적인 파워가 도시계획적으로 3도심이 제일 규모가 크고 제일 좋은 곳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광역 거점이 이 3도심을 쫓아가는 곳으로 바뀌는 건데 그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청량리고 이 상도동은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지정한 생활 권역이 있어요. 네. 생활 권역으로 지정된 거. 그러니까 도시계획적으로 봐도 두 단계나 윗단계에 있는 곳이 청량리 역세권 쪽이고 또 상도동은 물론 상도동이 나쁘지 않아요.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고 도심과의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단순하게 네. 상도동 지역과 청량리 지역을 지도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도심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누가 훨씬 더 빠르고 좋아요. 당연히 청량리 쪽이 더 우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청량리는 여기는 광역 거점인 만큼 교통망 또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네네. 또 새롭고 여기가 이제 청량리역 바로 옆쪽에 4구역이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시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서 새 아파트로 새롭게 바뀌는 곳이고 또 전농타운과 동시에 대규모 주거타운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곳이고
두 곳을 아무리 비교를 해도 우수점을 이렇게 비교하신다면 당연히 청량리 쪽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청량리 그 4구역 보신 거 있잖아요. 네, 네네. 그거 공략하시는 게 향후 현재 투자 관점에서도 훨씬 더 좋고 향후 실거주 할 때도 더 많은 이익을 얻으실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고민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조금 짧게요. 네? 짧게 물어보세요. 네. 아, 네. 그 청량리 4구역이든 이건 다 일반 청약이잖아요. 네. 네, 일반 청약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가점제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 네. 당첨될 확률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가점이 네. 가점 몇 점 정도 계산해 보셨어요? 떨어지게 되면은 네. 제가 청량리 그 7구역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7구역에 7구역도 괜찮을까요? 7구역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지금 그래요? 미주 아파트 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맞아요. 미주 아파트 이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네. 이 청량리 일대가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전원답신 뉴타운 조성돼서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된 거에 반면에 미주 네네. 아파트를 포함해서 위쪽으로 고려대 네. 쪽 위쪽 올라가는 쪽으로는 되게 노후 주거 단지란 말이에요. 네네네. 우리 주변을 봤을 때 새 아파트가 그 북쪽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런 곳에서 재개발이 지금 6구역하고 7구역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을 건데 네. 오히려 이게 미주 아파트 재건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구역이요? 예, 이 지역 내에서 지금 그러면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 네네. 예, 이거 나쁘지 않아요. 예,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아마 아. 상도동 투자하시는 것보다 이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실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도 청량리를 손 들어주셨으니까 그쪽 지역 투자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 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들 저희 방송 시간이 늘 짧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거든요. 세미나 안내 자신이 한 번만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금요일 2시에 진행을 합니다. 합정역 2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고요. 투자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상황이라든가 어떤 나의 목적, 또 내가 추구하는 방향, 이런 방향성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개개인마다 투자의 방식과 패턴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 거냐면 물론 본인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또 나에게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만들 수 있는 거냐면 결국은 정책적인 것과 분석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는 게 정책과 이 정책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나한테 적용시키느냐를 항상 많이 다루거든요. 이거 세미나를 활용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이동수 대표님의 상담 정말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금요일 오후 2시 시간 잘 체크해 보시고 시간 되시면 많이 방문하셔서 좋은 알짜 정보들 많이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 전화 문 주시면 언제나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먼저 문자로 주신 내용부터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9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5천만 원 이하 소액으로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투자할 곳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세가가 내려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좀 주세요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요즘 이 전세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요즘도 기사가 또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조금 이제 보합에서 약보합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실제로 또 그런 또 기사도 나오고 있죠. 또 실제 어느 지역에서는 갭 투자를 해서 지금 뭐 막상 손실을 보고 있는 분도 있다 해서 불안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5천만 원의 소액으로 작게 움직이면서 전세를 활용을 해서 갭 투자를 하되 얼마만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안정성의 기반은 바로 수요의 안정성이거든요. 그럼 그 수요의 안정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수요의 안정성을 갖추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겠죠. 그 수요자가 지속이 돼야 되고 그 수요자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수요자가 지속이 되고 안정화를 이루면서 지속을 하려면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조건이 교통여건과 업무타운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교통여건과 업무타운 접근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들은 수요자가 이탈을 해서 임대가가 떨어진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경쟁에 의해서 임대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제 성장성 즉 개발
호재가 이 지역에 작용이 된다라면 결국은 임대가의 더 높은 상승, 타 지역 대비 더 높은 상승, 이로 인한 매매가 상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구조를 지역 자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판단하기 편한 게 서울에서 이 도심을,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개발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때마침 서울에서는 최근까지 다양한 곳을 도심입니다, 광역 거점입니다, 지역 거점입니다, 또 생활 거점입니다, 또 관문 도시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중에서 교통 여건도 좋고 또 직주 근접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고 또 여기다 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곳들은요 절대 임대가 하락에 의한 손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수요 증가에 의해 임대가 상승 또 임대가 상승에 의한 자연스러운 매매가 상승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혼자 판단하려고 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시면은 이런 어려운 분들 꼭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문가를 활용하시든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신다라면 알토란 같은 투자 수익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가 많은 곳, 그리고 교통과 업무, 타운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의 조언 더 드렸죠. 전문가의 조언 꼭 이용하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연결이 좀 어려웠네요. 자,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저기 광명시에 있는 네. 이편안하고요. 이편안 아파트 33평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요. 말씀하세요. 네. 철산역 앞에 있는 브라운스톤 네. 24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그 전망에 대해서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이편안은 8년 지금 연식이 8년인데 네. 계속 보유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네, 네. 자, 예.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를 지금 2개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광명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아파트 하나, 그리고 철산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아파트 하나. 자, 어디에 좀 네. 거주를 하고 계세요? 브라운스톤에서. 현재 브라운스톤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편한 세상을 임대 주고 계시는데 이 둘 중에 이제 어떤 게 좀 더 나을지를 보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네. 이편안 이제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이 2개를 어떻게 좀 운영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좀 의견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거 네.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들이잖아요, 이거. 네네. 그죠? 근데 원래 조합원이셨던 거예요? 예. 아니, 브라운스톤은 네. 구매를 했는지 3년 됐고요. 이건 3년 전에 구입하셨고, 이편안은 지금 8년 전에 예. 조합원이었어요. 이편하는 조합원이셨고, 8년 전에. 네. 그러면 브라운스톤, 사실 참 이래요. 이 철산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이 지역의 특성이 참 급등하는 지역도 아닌데, 또 급락하는 지역도 아니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죠? 그 체크 안 해보셨어요? 그냥 예. 많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등도 없고 네. 급락도 없고 그냥 네. 안정적인 주거시장 형성하면서 그냥 꾸준함만 유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특성이 네. 희한하게 철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네. 비싼 게 레미안 아파트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 단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 레미안 아파트가 올라가주면 주변 지역의 새 아파트들로 이렇게 가격 상승률이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브라운스톤까지 가격 상승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왜 그러면 브라운스톤이 제일 낮게 가격 상승을 이루냐면 브라운스톤도 물론 초등학교도 있고 뒤에 뭐 도둑산 공원도 있고 하지만 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광명 구도심이 여기 딱 버티고 있잖아요. 입구 쪽에. 그죠? 네. 이게 아마 여기가 12구역인가 그러죠. 네. 근데 이 12구역이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기존에 낡고 허름한 게 입구를 막고 있던 지하철역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까지 오는데 조금 불편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같이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브라운스톤은 조금 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갈고 가셔도 지금보다 가격 상승을 더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편한 세상을 기존 조합원으로 오래 갖고 있던 이편한 세상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팔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건데 제가 네. 보기에는 브라운스톤의 가격이 올라갈 정도면 이편한 세상도 가격 상승률은 충분해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이거 두 개를 처분하실 이유가 없고 만약에 먼저 처분을 어떤 거를 할 것이냐라고 그거를 만약에 우선순위를 가려내실 거라면 그래도 이 편한 세상에는 평지에 대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브라운스톤은 살짝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쪽에 있어서 주변에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줘야지만이 가격 상승을 이루어내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대단지 거를 오히려 더 끌고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가 네. 또 강명이 또 조정구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양도세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조정구역이라. 그럼 세- 양도세는 네. 그가 저기 분류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아 소유자가 따로따로요? 네네. 아, 따로따로 구분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광명 브라운스톤은 그리고 입주한 지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예. 예, 여기 개발 사업 진행돼서 이때 갈아타시면 돼요. 이때 아파트 막 공사해서 들어서 입주할 때 이때까지 가져가셔도 되고, 요때는 이걸 갈아타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철산주공 12단지나 13단지 있잖아요. 네. 이 편한 세상처럼 다시 새 아파트로 바뀔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놓으시면은 이 지역 내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투자도 하시고 이익도 얻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럼요, 이 편안은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한 분께 이렇게 길게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 부분 세미나로 좀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자로 들어온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7403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서초구 방배 5구역에 투자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향후 전망과 투자할 때 또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려주세요. 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자, 이 재개발 투자 어떻게 좀 접근해야 할까요, 대표님? 네, 이 방배동은 단독주택 지역인데 특이하게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5구역 자체는 또 방배동 재건축 구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입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투자하셔도 괜찮은 지역이고요. 주의하실 것은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여기 방배 5구역 같은 건 또 관리 처분까지 끝났거든요. 조합은 명의 변경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그런 부분만 조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건지, 정상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는 물건들은요, 몇 가지만 따져보시면 되거든요.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 이렇든지 아니면 지금 사업 시행가 나고 이곳이 3년 이내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3년 사업 시행가 이후에 3년 이내 착공을 못했을 때는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들도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꼼꼼하게 체크하신다면 투자처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꼭 확인하시라는 조언 드렸고요. 빠르게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10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출퇴근이 용이한 도심의 종로나 시청 주변에 투룸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찾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대표님 좀 조언을 주실까요? 이 종로나 시청 쪽을 가시게 되면은요, 정말 주거용 부동산을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심 상업 지역으로서 업무 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토지의 용도가 또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로 토지를 활용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낮은 부가가치, 그러니까 거주하는 목적이 주로 있는 주거용을 개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거용 상품이 없고, 또 있더라도 대부분 주거형 형태를 갖춘 오피스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당 지역의 특성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업지역 갖고 자꾸 주택을 찾으면 투자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주거용 상품,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는데 주의할 점은 형식상은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인 건데 현황상은, 근데 법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적으로 전용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법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요즘도 간혹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등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이게 구분등기가 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별등기라는 용어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 구분등기, 즉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돼야지만이 소유권을 확보하는 거고, 개별등기라는 건 지분등기 해주는 것도 개별등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법적인 거 하자들만 조금 더 치유를 하시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상품을 잘 고르신다면 이 지역에서 주거용 상품 투자해서 정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